그냥 소모적인, 일반적인 소모적인 고질병이냐, 아니면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질병이냐의 차이거든요. 이제 뭐 소소한 이런 소모적인 고질병은 돈 조금 주면 수리가 가능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 갖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고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중고차라는 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매매단지에 있다 보면 가끔 이제 그 당직 같은 걸로 손님들이 오시면은 굴러만 가는 차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굴러만 가면 찾는 분들은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팔면 안 되는 중고차가 있다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모든 중고차를 비롯해서 신차도 마찬가지고 고질병이라는 거는 다 있습니다. 그 고질병이 그냥 소모적인, 일반적인 소모적인 고질병이냐, 아니면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질병이냐의 차이거든요. 이제 뭐 소소한 이런 소모적인 고질병은 돈 조금 주면 수리가 가능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 갖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고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거는 사시면 안 되겠죠. 사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차가 예를 들자면 K5, 약 2010년 정도부터 출고가 된 K5 1세대 차량이 세타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이 오일을 태운다, 좀 심하게 과하게 태운다. 저희끼리 용어로는 오일을 그냥 먹는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 단어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오일을 먹는다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정비 쪽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정비적인 부분에 접근으로 안내를 드리지는 못하는데, 중고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제 많이들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엔진 오일을 먹게 되면서 흔히 저희끼리 얘기하는 노킹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저희 매매단지를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차가 없어갖고 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 똑똑똑똑 하고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 노크한다래, 그 노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도로록 하고 뚝뚝뚝뚝뚝 이렇게 치는 소리가 엔진 쪽에서 들리는 거죠. 요런 증상이 있는 차량들이라면 일단 조만간 머지않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오버하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엔진 보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2010년에서 12년도쯤에 그 누 엔진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그런 증상이 완화됐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상 누 엔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K5라든지 소나타,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세타 엔진, 뭐 누 엔진, 요런 차량들에서 흔히 발생되는 현상이 그런 노킹 현상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엔진을 보링을 하게 되면 기본 100단 이상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요런 증상이 있는 차량들은 사시면은 분명히 골치를 많이 썩으실 거예요. 돈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요런 그 엔진이라든지 미션 쪽에 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차는 걸러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킹 증상이 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분들이 쉽게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딜러들이 알아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파는 거에만 급급해갖고 그냥 괜찮아요 하고 이제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고차 가지고 가셔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중고차를 보실 때 이 엔진 시동을 걸게 되면 이 노킹 소리, 도로록 하는 득득득득득, 뭐 딱딱딱딱딱 치는 요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뭐 냉간시나 아니면 냉간시가 지났음에도, 주행함에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차는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것들, 소모적인 것들은 많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수리가 가능하지만, 엔진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노킹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차량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 노킹 현상이라는 게 딱 그 뭐 세타 엔진이나 누드 엔진 요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엔진 오일 제때 교체 안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000km, 5,000km마다 합성유료도 4,000km, 5,000km마다 교체를 하거든요. 근데 이 피가 맑아야 좋듯이 오일을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막 타시는 차들, 그런 차들이라면은 이런 현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주가 한 명이 뭐 1인 신조였든 아니면 2명, 3명, 4명이 바뀌었든지 그거는 상관없고요. 한 명이라고 해도 차를 관리 안 하고 험하게 탔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한 명이 탔든 3명이 타더라도 3명이 탔는데 마지막 3번째 타신 분이 정말 돈도 많이 들이고 수리하고 수리 다 하고 정말 관리하고 잘 탔다라면 그런 차가 훨씬 더 좋은 차일 수 있습니다. 꼭 뭐 1인 신조 이런 거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이 그 차의 엔진 소리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고 시운전 해보고 괜찮다 싶은 그런 차량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이 가장 중요하겠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 미션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제 유튜브 중에서 미션 오일을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되게 심합니다. 갈아야 된다. 언제 갈아야 된다. 안 갈아도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댓글만 거의 100개 이상, 100개 정도가 달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미션 오일은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기한으로 나와 있지만 내가 정신 건강에 이루려면 갈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시기에 그냥 한 번쯤 갈아주는 게 내 정신 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뭐 10만, 15만, 20만 언제 가라 얘기들이 있지만 그 이제 본인이 차주가 내 차에 애정을 갖고 갈아주는 시기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이 미션 중에서도 일반 오토 미션이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또 올려드린 게 있지만 DCT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틱이었잖아요. 직접 기아를 1단, 2단, 3단, 4단 넣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토로 바뀌었고. 근데 연비적인 부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반자동 미션을 만들자, 듀얼 클런치라고 해가지고 DCT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하자예요.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라고 딱 정하지 않은 뭐 10,000km, 20,000km, 30,000km, 40,000km, 50,000km 언제 이 DCT가 나갈지 사실 장담을 못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증기간에 이게 나가게 되면 교체를 해버리면 되겠죠, 무상으로. 근데 한번 교체를 해도 또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는 게 DCT 미션의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연비가 좋을지 몰라도 언제 DCT 미션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DCT 미션은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저한테 이제 차량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뭐 코나라든지 셀토스라든지 뭐 아반떼 디젤 이런 것들이 0.6, 0.7 같은 차량에 DCT 달린 것들이 꽤 많거든요. 삼성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량들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도 만약에 하시겠다라면 이제 본인 선택이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 저는 뭐 소형 SUV 같은 경우 티볼리, 얘는 이제 오토미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이 DCT 미션 단어에 차량을 이렇게 보실 때 DCT라는 게 들어갔다라면 일단 무조건 걸으시는 게 좋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미션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시운전을 한번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일단 기아가 정상적으로 뭐 P에서 R, 뭐 N, D 이렇게 딱딱 끊어지듯이 정상적으로 기아 체결이 잘 돼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아가 이제 물린 듯 안 물린 듯 아니면은 또 이제 주행을 하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 뒤에서 치는 느낌이 들립니다. 뭐 차가 때려 받은 것처럼 퉁퉁 이렇게 치는 느낌이 들고 차가 튕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일단 미션이 안 좋은 거예요. 시운전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드라이브 뭐 넣고 운전을 할 때 매끄럽게 기아 체결이 변속이 잘 되는지 요거를 이제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런 거 빼고 지금 말씀드린 그 오일을 먹는 미션의 엔진에 오일을 먹어서 이제 그런 노킹 현상이 생기는, 그리고 이런 DCT 미션처럼 요런 문제, 그리고 미션 자체 관리를 안 해서 이제 망가지기 직전에 이런 그런 미션들, 요런 것들만 확인이 충분히 된다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소모적인 것들이라,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관리만 잘 해주신다라면, 제 차 같은 경우도 지금 11년식인데 얼마 전에 이제 21만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 크게 문제 없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을 보통 한 4,000, 5,000이면 교체를 해주거든요. 계속 피가 이제 맑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제 딜러 부분이거든요. 근데 딜러를 잘 만나셔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중요성이 아닐까, 요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사시면 안 돼요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딜러를 만나시는 게 가장 큰 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곳들만 체크 잘 하셔갖고 좋은 차 구매하셔가지고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를